가끔 역사책을 보면요. 단 한 명의 천재가 세상의 흐름을 통째로 바꿔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대체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역사 속에는 나폴레옹이나 우리에게 익숙한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이 딱 그렇죠. 아주 강력한 비전으로 시대를 이끌었던 인물들. 과연 그들의 리더십은 세상을 어떻게 뒤흔들었고 그 끝은 어땠을까요? 오늘 나폴레옹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시죠. 때는 18세기 말 프랑스로 한번 가볼게요. 당시 프랑스는 혁명의 열기가 식고 정말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지긋지긋한 혼돈을 끝내줄 강력한 지도자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죠. 혼란이 극에 달하면 대중은 모든 걸 해결해줄 구원자 단 한 명을 찾게 되거든요. 바로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 바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입니다. 군사적 천재성을 발휘해서 이탈리아 원정을 대성공으로 이끌면서 단숨에 국민 영웅으로 떠올랐고요. 이 인기를 등에 업고 1799년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잡습니다. 그리고 불과 5년 뒤인 1804년 스스로 황제의 관을 쓰면서 프랑스의 절대 권력자가 되죠. 와, 그의 군대는 진짜 뭐랄까 시대를 앞서갔어요. 이 슬라이드에 딱 정리가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먼저 이 속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보급을 기다리지 않고 현지에서 모든 걸 조달하면서 하루에 50km를 행군했대요. 이건 현대의 전격전이나 다름없죠. 또 병사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직접 지휘하는 카리스마로 절대적인 충성을 얻어냈고 마치 체스를 두듯이 교묘한 심리전에도 아주 능했습니다. 이 강력한 전쟁 기계 앞에 유럽 전체가 벌벌 떨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말이죠. 이 끝없는 성공이 오히려 독이 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오만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키우게 된 거죠. 나 같은 주권자는 멈출 수 없다. 나폴레옹이 직접 한 말인데 이게 그의 모든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는 원래 왕족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승리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던 겁니다. 멈추는 순간 모든 걸 잃는다는 이 불안감. 이게 바로 그를 영광으로 이끈 힘이자 동시에 그를 파멸로 몰고 간 독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리더십 스타일이 서서히 약점으로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예를 들면 정복한 나라의 왕으로 자기 가족들을 앉혔는데 대부분 무능했어요. 영국을 고립시키려고 내린 대륙 봉쇄령은 오히려 유럽 경제 전체를 망가뜨렸고 스페인에서는 끝도 없는 저항에 부딪혀서 국력을 낭비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더 이상 그 누구의 조언도 듣지 않는 완전한 독재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독단적인 결정 하나가 거대한 제국 전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비극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의 몰락 하면 딱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바로 1812년 러시아 원정입니다. 이게 바로 그가 쌓아올린 모든 시스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어요. 당시 그가 이끌었던 군대 규모가 무려 60만 명이 넘었어요. 이건 당시 유럽 역사상 가장 거대한 군대라고 할 수 있었죠. 그 누구도 나폴레옹의 패배를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정말 끔찍했습니다. 러시아의 살인적인 추위와 모든 걸 불태우고 호퇴하는 초토화 전술, 그리고 나폴레옹 자신의 보급 실패 때문에 살아 돌아온 병사가 10만 명도 채 안 됐습니다. 60만 대군이 말 그대로 공중 분해된 거예요. 이 한 번의 실패로 그의 군대는 사실상 전멸했습니다. 이렇게 최정의 군대를 다 잃어버렸으니 더 이상 유럽연합군의 상대가 될 수가 없었죠. 결국 1815년 워털루 전투를 마지막으로 그의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립니다. 유럽의 황제는 대서양 한가운데 외딴 섬 세인트 헬레나에 갇혀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죠. 한 천재의 시대가 그렇게 끝이 난 겁니다. 자, 그럼 이 나폴레옹의 이야기가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아주 익숙한 인물을 한 명 소환해 보겠습니다. 바로 스티브 잡스죠. 스티브 잡스를 보면 정말 나폴레옹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 강력한 카리스마,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비전으로 애플을 이끌었잖아요. 그의 독단적인 스타일이 아이폰 같은 혁신을 만들어냈지만 동시에 조직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기도 했죠. 반면에 그의 뒤를 이은 팀 쿡은 어때요? 협력과 소통을 중시하는 리더십으로 애플의 꾸준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폴레옹식 리더십의 장점과 단점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결국 나폴레옹이나 잡스 같은 리더십은 뭐랄까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나폴레옹 같은 중앙집권적 리더십. 이게 위기 상황에서는 정말 엄청난 힘을 발휘해요. 빠르고 과감하게 결정해서 조직을 살리고 말도 안 되는 혁신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바로 그게 약점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리더 한 사람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가 한번 잘못된 판단을 하면 조직 전체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는 거죠. 흔히들 이런 말을 하죠. 위기에는 나폴레옹 같은 결단력 있는 리더가, 안정기에는 워싱턴처럼 소통하는 리더가 필요하다. 하지만 전례 없는 위기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오늘날, 과연 이런 단순한 구분이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시대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리더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